개장 전 80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짚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대주주 기준 조정, 부처 협의의 긍정 검토, 한국 증시 5일 연속 동반 강세입니다. 자, 어제 양시장은 동반 상승 마감, 5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징적으로 보자면 어제도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코스닥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어제는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부각이 되면서 정책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장중 흐름을 좀 보면요. 파란 색깔 선 보시듯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후 3시를 기점으로 막판의 상승폭을 가파르게 키웠습니다. 장 막판 이슈가 된 건 금리 인하에 집중하느라 잠깐은 잊고 있었던 바로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기준 뉴스인데요. 어제 관련 보도가 여럿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 흐름을 좀 따라가 보면요. 구윤철 부총리 언론 인터뷰를 통해 9월 중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이와 함께 자신의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도요, 자본시장 존중을 언급, 여기에 구윤철 부총리 어제 오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느냐는 질문에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는 못한다며 세법도 정부가 발표하면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증시에 좀 낙관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강행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풀이가 되죠. 그리고요, 어제 비공개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주요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마주한 자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이 의제로 다뤄졌고 장동혁 야당 대표가 건의를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부처와 협의해 긍정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들린 바로 이 뉴스가 장 막판 시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어제 지수의 막판 상승폭 확대, 여기에 섹터단에서는 부동산 공급 정책의 건설주들의 강세, 3차 상법 개정안 모멘텀의 증권주의 강세, 그리고 규제 우려에 오히려 은행주는 하락을 한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시장의 주요 축은 바로 정책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긍정적인 기류가 읽히긴 했으나 아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제 일각에서는요, 금액 구간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도 검토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왔죠. 조속히 그리고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결정되기 바라며 계속 관련 뉴스 함께 주시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시선을 오늘장으로 맞춰서 오늘은 섹터 무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단에서는요, 시티은행, 엔비디아 목표가는 내려잡았지만 SK하이닉스 목표가는 상향 조정했는데요. 자, 엔비디아를 두고는요, GPU 대 XPU, 여기서 말하는 XPU란 GPU, NPU, TPU 등 특정 연산에 특화된 프로세서를 통칭하는 용어로 시티는 브로드컴의 실적을 근거로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는데요. 예, 목표가를 $200로 하향 조정, 다만 중장기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를 두고는요, 단기 상승 촉매를 언급합니다. 3분기 실적이 바로 그 촉매이며 3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을 강하게 봤습니다. 목표가를요, 무려 38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SK하이닉스 5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둘러싼 경쟁 우려가 커진 상황이지만 그간 SK하이닉스는 브로드컴의 영향력 확대는 결국 또 다른 시장의 개화로 풀이가 되면서 강세를 보였죠. 간밤 목표가 하향에도 엔비디아는 상승, 브로드컴도 호실적 모멘텀 지속의 강세를 이어간 만큼 개장 이후 국내 반도체주 흐름도 함께 주시해 보고요. 2차 전지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뉴스도 있죠. 미국 2차 전지주죠. 퀀텀스케이프, 폭스바겐의 배터리 자회사 파워코와 함께 두가티 오토바이의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 공개했습니다. 위는 IAA 모빌리티에서 시연한 건데요. 전고체 배터리를 실제 운송수단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퀀텀스케이프의 2026년에서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목표의 신뢰도가 커지면서 간밤
퀀텀스케이프 21%나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퀀텀스케이프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 성과를 공개하고 우리 시장에서도 전고체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 이번에도 이 뉴스에 전고체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자극될지 확인해 보고요. 다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담보로 3조 규모의 주가 수익 스와프를 추진한다는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뉴스죠. 재무 부담이라는 우려가 여타 2차 전지주에는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함께 긍정 뉴스와 부정 뉴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큰 틀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수는 어느새 다시 박스권 상단을 찍었죠. 박스권 돌파 모멘텀은 없는 상황에서 오늘도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 조선 기자재주들이 정규장에서 강세 보인 가운데 9거래일 동안 84.46% 상승률 보여준 세진중공업은 애프터마켓에서도 2.5%대 강세고요. 또 최근 중소형사들의 반등에 성공하면서 또 상차 개정안 기대감에 증권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현대차증권 지난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였는데요. 이번에도 상승률 상위에 이름 올려줬습니다. 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바이오주들도 강세였죠. 이현제약과 바이오노트도 1%대 후반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조선 기자재주인 오리엔탈전공 가장 많은 거래량 보여주면서 5.34% 상승한 모습 특징적이고요. 또한 어제 반도체 섹터 전반에도 훈풍 온 가운데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저녁까지 엑시콘과 바이오매트가 이어졌습니다. 또 네오셈과 엑시콘은 메인마켓에서의 상승세 이어간 점 특징적이고요. 또 바이오주도 역시 강했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는 유진투자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 내용 덕분에 6.45% 상승했네요. 잠시 뒤 리포트 내용과 전망 특징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낙폭이 컸던 코스닥 시장 종목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딥노이드가 장마감 후에 유상증자를 공시하자 13% 급락했습니다. 또 앱스티팜은 제2의 올리고동 준공식을 개최하면서 증설로 흑자 기조를 잇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장마감 후엔 전환 청구권 행사를 공시하면서 3% 하락했습니다. 이번엔 등락폭이 컸던 종목들 특징주로 체크해 보시죠. 메타바이오메드 어제 저녁에만 6% 상승했습니다. 주가 급등 배경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인 인식과 함께 사업부 성장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메타바이오메드의 올해 예상 PER이 7.6배로 국내 동종업계 평균 20배 수준이라고 큰 폭의 할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사업별로 보면 매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봉합사 부분은 글로벌 쇼티지 속에서 연평균 28%대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덴탈 부분 역시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와 신제품 출시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신규 2공장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서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추가 모멘텀도 기대되는 상황인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AI 기반 의료기기 전문기업 딥노이드는 재무 부담 우려 속에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의료 판독 보조 사업 확장 과정에서 비용이 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수익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엔 적자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누적 결손금은 무려 673억 원으로 상장 직전 대비 2배 가까이 불어나서 자본 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683만 주, 약 27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재무 개선 목적이지만 시장에서는 주주 가치 희석 우려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결국 딥노이드 1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메타바이오메드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는데요. 구체적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상승의 배경은 정규 시장에서도 상승폭이 컸고 그것이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더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메타바이오메드는 생분해성 봉합사 및 치과 소재 재료 전문 업체인데요.
어제 상승은 봉합사 사업부와 덴탈 사업부 성장 지속 전망과 함께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었다는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가 발간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봉합사 사업부 같은 경우는 매출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요. 수술 후 체내에서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분해되는 합성 봉합사를 생산 중으로 이 분야가 지금 글로벌 쇼티지가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는 풀가동으로 대응하고 있고 현재 생산 능력 증설을 진행 중인데 최근 4년간 연평균 28.2% 매출 성장을 지속하면서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덴탈 사업부도 최근 4년간 연평균 11% 매출 성장으로 현재는 주로 신경치료에 사용되는 제품 위주이지만 내년부터 임플란트 제로 시장에 진출해서 2030년까지 연평균 20% 매출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점도 실적 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가오는 3분기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62억 원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 한 59.9% 성장을 기대하는 것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한 올해 전체 예상 주당 순이익이 695원으로 지금 분석을 했는데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는 PER 한 9.7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더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바이오메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딥노이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애프터마켓에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270억 규모의 유상증자 시인데요. 발행 예정가는 3,950원, 그리고 1주당 약 0.3주가 배정이 되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10월 30일,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30일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유상증자 공시 이후에 추가적인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여기서 유상증자 목적이 재무 개선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과 글로벌 의료 AI 선도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라고 밝혔고요. 이 조달한 자금은 현재 진행 중인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을 밝혔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물량 부담이 발생해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하겠지만 그동안 회사 측에서 투자 계획을 고려해 필요 시점에 자금 조달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 온 점, 그리고 지난 2023년 7월에도 178억 원의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단기간 하락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에 성공한 점이 있다는 점과 또 딥노이드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기업으로서 자기 자본 대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산업 손실 비율을 이번에 크게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종목 편입 우려감이 완전히 사라진 점을 감안한다면 주가는 유상증자 성공 전후로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 뉴스에 하방 압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회귀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전 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슈픽 박정원입니다. 어제 시장을 움직인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탈 엔비디아 가속화로 주목받은 반도체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구글과 오픈 AI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유니테스트와 리노공업 등 반도체 장비주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생산주들 역시 상승부를 켜냈는데요. 먼저 오픈 AI는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내년부터 자체 반도체 생산에 들어갑니다. 브로드컴이 확보한 신규 주문만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구글도 이미 자체 칩 TPU를 클라우드 사업에 활용하고 있고 메타 역시 독자 칩을 테스트하면서 엔비디아 대체를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AI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HBM 공급사들의 기회도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잠시 후에 꼼꼼하게 분석해보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파마리서치의 미용 주사 리쥬란을 맞기 위해 한국행을 택하는 미국 여성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미국 FDA 승인을 받진 못했지만 킴 카다시안 같은 유명인들이 서울에서 시술받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고주파 장비 올리지오로 알려진 원택이 10% 넘게 급등, 그리고 리쥬란을 내세운 파마리서치가 7%, 슈링크 등이 핵심 제품인 클래시스가 4.6%대 상승했습니다. 증권가는 이 기업들의 실적 확장세가 한동안 계속될 거라면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파마리서치의 경우 올 2분기 매출이 1,4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559억 원으로 81.7% 급증했는데요. 한편 외국인 의료 소비가 올 들어서 46% 늘어난 가운데 80% 가까이가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는 만큼 의료 관광이 늘어나 미용기기와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픽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이슈픽 박정 캐스터와 함께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분석과 전략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탈 엔비디아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이 자체 칩 설계와 양산에 나서면서 AI 칩 시장 공급망 다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별로 사업 현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이슈가 GPT 개발사 오픈AI가 브로드컴과 협업해서 내년부터 이제 자체 AI 반도체를 생산해서 일단 내부용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알려졌고요. 또 구글은 자체 AI 칩인 TPU를 도입해서 AI 모델인 제미나이 등 핵심 프로젝트에 지금 활용해 왔고, 또 최근에는 TPU 외부 공급 확대를 위해서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접촉을 늘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도 자체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AI 훈련용 칩 테스트를 시작했고 내년까지 AI 시스템에 독자 개발한 칩을 탑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칩 활용을 추구하는 것은 일단 폭증하는 연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을 낮추려는 전략으로 해서 가능한데, 아무래도 성능이 이제 계속적으로 높아질수록 가격에 대한 부담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빅테크들의 탈 엔비디아 행보는 HBM을 제조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회사들 그리고 마이크론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형 AI 반도체도 결국은 아직까지는 HBM을 탑재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외에도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공급지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급망이 다변화될 경우 현대의 절대적인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가진 가격 협상 주도권을 일부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다면 가격 경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반도체 회사들을 파트너로 선택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엔비디아의 영향이 현재까지도 절대적인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잠재적이지만 미래 고객사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건 국내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고요. 자, K-뷰티, 리쥬란 열풍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 최근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오는 미국 여성들이 많아졌다고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리쥬란을 맞으러 한국으로 온다는 내용인데요. 국내 업체들에게는 아무래도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미용기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K 미용 때문에 이제 국내를 방문하는 방문이 증가함으로써 전반적인 관광산업 자체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통적인 미용기기 종목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나 지지난해까지 계속 상승 흐름을 탔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특히 유독 더 좋았던 종목들은 이제 파마 리서치가 이제 157% 올해 주가가 상승했고요. 또 LNC 바이오가 106%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마 리서치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리쥬란 열풍을 소개를 했는데, 스킨 부스터 형태의 리쥬란이 이제 연어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을 促진하고 손상된 피부를 자가 회복시켜서 피부 구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이게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요. 캐나다는 허가가 나서 합법이지만 시술 비용이 비싸서 오히려 한국으로 미용 원정을 오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리티오라는 스킨 부스터가 주력 제품인데 이것이 리쥬란 대비 효과가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알려졌는데요. 특히 리쥬란은 아픈데 이건 덜 아프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돌았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일시 품절 기사가 뜨면서 최근 이틀 동안 큰 급등을 기록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스킨 부스터 효과가 최대 1년 정도는 지속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재수술을 권장되고 있는데 효과를 크게 본 고객들이 재시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오히려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실제로 파마 리서치 분기별 성장률은 아직까지도 전년 대비 동기 대비 60에서 80%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고성장세가 기존 고객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서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대응하실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은 리티오가 성장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조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주가 우상향 흐름이 좀 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기업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리쥬란의 파마 리서치 그리고 리투오의 LNC 바이오. 이 두 기업 중에서는 투자 전략을 좀 짜본다면 어떤 종목이 더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점은 파마 리서치가 좀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리티오라는 그 LNC 바이오의 제품이 리쥬란 대비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효과도 좋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거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아픔이 좀 덜하다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더 이제 필요하지 확보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리티오의 LNC 바이오는 향후에 실적이 정말로 아직은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실적이 정말로 성장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정말 파마 리서치처럼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기 급등한 상황에서 뭐 쫓아가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조금 눌림목에서 조금 일부를 확보하신 이후에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장기로 가신다면 파마 리서치와 같은 어떤 큰 성장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봐서 잠재적으로는 LNC 바이오 그리고 확실하게 파마 리서치는 이제 추세를 보시면서 그냥 추세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자세한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